문자 한 통에 대구까지 내려가 의료봉사를 하는 수백 명의 의료인들, 그 의료인들에게 대가 없이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는 요식업체와 숙박업체의 사장님들, 각종 크고 작은 기부들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회 곳곳의 온정을 비롯해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 확산을 방지하는 높은 수준의 국민들까지. 근데 여기 시골 병원 출신의 한 여성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는데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번 사태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대응 노력이 세계 각국의 모델로 떠오르면서 전국 주요 당국자들에 대한 외신들의 스포트라이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영국 BBC 인터뷰 이후 그녀가 영국 총리였으면 좋겠다는 누리꾼들의 반응과 함께 영국 여론이 들썩인데 이어 이번에는 보건당국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미국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작은 시골 출신으로 부드러운 어조에 말수가 적은 50대가 한국의 성공적인 이번 대응에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일관된 솔직함, 정보를 바탕으로 한 분석, 그리고 침착함은 대중에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리더십 전문가인 샘 워커는 침착하고 유능한 관료들이 있어 다행이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 연재 칼럼에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현 사태에서 카리스마 있고 정치적으로 계산적인 선출직 지도자보다 전문 관료가 진짜 영웅으로 떠올랐다며 현 사태가 전 세계에 확산하면서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카리스마 있고 자존심 강하고 정치적이고 계산적인 선출직 지도자보다 전문 관료가 진짜 영웅으로 떠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세머커는 본인의 칼럼 대부분을 정 본부장에게 할애했는데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정 본부장은 시골 보건소로 향했고 이후 보건복지부의 특채로 들어와 20여년 만에 국내 공중보건의 관리자가 된 자타공인 공공의료 전문가라고 전했습니다. 워커는 첫 브리핑 때 그가 입었던 깔끔한 모직 블레이저는 보기 힘들어진 지 오래고 관리가 덜 필요한 의료용 재킷이 이를 대체했으며 머리카락 손질을 중단한 게 분명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거의 잠을 자지 않으며 퇴근도 하지 않고 점점 더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머리카락은 눈에 띄게 희긋희긋해졌다며 오로지 사태 해결에만 매달린 정 본부장의 모습을 이같이 묘사했습니다. 워커는 정 본부장에 대해 일관되고 솔직한 언급, 정보에 근거한 분석, 인내심 있는 침착함은 대중에게 강력하다면서 고조된 위기 국면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정 본부장을 신뢰했고 그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호평했습니다. 그는 정 본부장은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리고 소셜미디어를 피하며 인터뷰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한다면서 그의 빅토리랩을 보지는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현 사태 위기를 극복하더라도 정치인들처럼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브리핑 도중 수면 시간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정 본부장이 1시간 이상은 잔다고 답변했다는 내용으로 글을 전했습니다. 그는 3주 전까지만 해도 정 본부장의 이름을 몰랐던 사람들은 SNS에 정 본부장의 건강을 걱정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커는 불안한 한국인들에게 그녀의 일관된 논리, 정확한 정보 분석, 침착한 대처 능력이 강력한 치료제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본부장이 현 사태가 한국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을 때 공황이 절정에 달했던 한국인들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믿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청와대 측에서도 현 사태 대응에 선봉장 격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사태가 확산세로 급변한 데 대해 허탈하지 않을까 싶다며 체력은 어떠냐고 각별한 마음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현 사태 대응의 핵심으로 사태 장기화에 따라 힘겨운 메일을 보내고 있는 정 본부장에게 안타까우면서도 끝까지 신뢰하겠다는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정 본부장은 매일 이뤄지는 브리핑에서 꼼꼼하고 정확한 브리핑 내용으로 극찬을 받고 있지만 부쩍 수척해진 얼굴로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정 본부장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나올 정도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의 모범적인 롤모델이 되는 건 질병관리본부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의료진도 모범적인데요. 모범적이라기엔 부족하고 거의 날개 없는 천사 수준입니다. 전북 장수군 장계면의 한 산골 마을에서 이번 사태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자원에서 대구에 의료 지원을 다녀왔다가 자가격리 중이던 간호사 A씨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대전보훈병원 간호사인 A씨는 지난달 대구 동산병원에 의료 지원을 나갔습니다. 이번 사태 환자가 있는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에서 레벨 D 방호복을 입고 일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선 인공호흡기를 단 환자를 돌보고 일반 병실에선 환자 상태 체크와 투약 등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현장의 최전선에서 스스로 자원한 파견 근무를 마친 A씨는 지난달 22일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일을 위해 스스로 2주간 격리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자가격리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유폐 수준의 자기 감금이었습니다. 장소는 친정과 가까운 전북 장수군의 한 빈집을 골랐습니다. 마을 중심부에서 1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A씨는 전기만 들어오는 곳에서 13일간 외로운 싸움을 했습니다. A씨는 격리기간 일절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접촉자였던 A씨의 어머니는 식사를 가져다 줄 때만 딸을 만났습니다. 이때도 마스크와 장갑을 낀 채 문 앞에 음식을 두고 먼 발치에서 안부를 묻고 갔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아예 다른 곳에 기거하며 딸과 아내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던 간호사 A씨에게 열이 나고 콧물이 흐르고 오한에 기침이 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불행한 예감은 왜 틀린 적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사태에 확진자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자기 감금 수준으로 병을 스스로 지켜낸 탓에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영수 장수군수는 페이스북에 대구에 의료봉사를 다녀온 간호사의 훌륭한 대처와 봉사 및 희생정신에 감사드린다고 썼습니다. 현재 간호사 A씨는 전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간호사님, 환자들 보러 대구까지 가서 고생하시고 음성 판정 받으셨는데도 혹시나 모를까 싶어 스스로 13일 동안 감금하셔서 확산을 저지하시고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간호사님 같은 분들만 있었으면 이번 사태 애저녁에 끝났겠네요. 자제분까지 계셔서 대구까지 내려가는 결정 쉽지 않으셨을 텐데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하신 당신의 헌신 페페TV에서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국이 현사태로 힘든 국면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있는 모습을 본 외신은 연일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로이터 통신은 2회에 걸쳐 한국 현사태 방역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은 어떻게 이번 사태 검사에서 미국을 압도했나라는 특별 기사와 한국의 성견지명 12월 비상훈련은 이번 사태 통제를 용이하게 했다의 특별 기사를 통해 한국이 어떻게 현사태를 훌륭히 대처했고 같은 날 확진자가 발생한 미국과 달리 셧다운 사태까지 가지 않고 현사태의 급격한 확산을 잡았는지에 대해 정부 비공개 문서를 바탕으로 한국질병관리본부에 그간의 대응을 보도했습니다. 이 두 기사를 종합해 요약하면 한국은 현사태가 발생하기 이미 6개월 전부터 원인 불명의 집단감염 대응 절차라는 매뉴얼을 이미 갖추고 있었고 이 매뉴얼에는 집단감염 여부의 판단 기준과 각각의 의료기관이 정보기관과 어떤 권한을 나눠 갖는지 등 거시적인 관점부터 시작, 현장 검사 시 반드시 2인 1조의 팀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세부적인 지침까지 상세히 정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뉴얼을 토대로 실제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수준 높은 훈련을 진행해 왔다고 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질병관리본부의 전염병 전문가 24명이 완료한 훈련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으로 중국에 여행을 다녀온 한국인 가족이 숨을 쉬기 힘들어하는 원인 모를 증상을 호소하고 관련 의료진에게도 급속히 퍼졌다라는 가상 시나리오가 실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전하며 마치 질병관리본부가 미래를 내다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속해서 질병관리본부는 가상훈련을 통해 정교하게 다듬고 완성한 재난대응 알고리즘을 실전에 적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있으며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테스트를 시작했는데, 이 시간은 중국이 현 사태를 인식하기 시작한 날보다 3일이나 빠른 것으로 중국이 상황 파악에 들어간 시점에 아무런 관련 정보도 없는 한국이 벌써 대비에 들어간 것을 의미한다고 로이터는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 단 4명만이 확진자 판정을 받은 시점에서 세계보건기구보다 빠르게 팬데믹 상태를 대비하기 시작했고, 설 연휴인 이때 제약회사 관계자를 긴급히 소집해 향후 키트가 절실해질 것이므로 빨리 키트를 개발하라고 재촉했으며, 단 일주일 만에 질본의 허가를 받은 정식 키트를 만들어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전한 두 번째 기사에서는 일주일 만에 만들어낸 진단키트의 신뢰성 검증에 질병관리본부는 시간이 촉박하므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다시 키트를 수정하는 사후 검증 노선으로 시간의 절약과 신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이처럼 사후 검증의 과감한 결단이 아니었다면 현재 미국처럼 골든타임을 놓쳤을 것이라며, 한국의 결단 능력과 실현 가능하게 해주는 권한체계의 매뉴얼을 미리 만들어 놓은 준비성을 미국이 본받아야 한다고 극찬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의 정은경 본부장과 함께 자기 감금 수준의 자원봉사 간호사님 등을 비롯해서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극찬하는 전세계 언론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정말로 정은경 본부장님, 자원봉사 간호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헌신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있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4개월째 접어드는 이번 사태로 인해 답답하실 텐데도 외출을 자제하시는 국민 여러분, 세계 최고의 국민들이십니다. 최근에 클럽에 사람들이 붐빈다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클럽 가시는 분들 진짜 그러지 마세요. 이번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다, 마스크 착용이다, 손 씻기다 많이 필요하신 거 압니다. 그래도 우리 조금만 더 참고 이겨내요.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힘든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가 마음껏 외출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힘드시겠지만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셔야 해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